안녕하세요. 여자 라이프스쿨 TV의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통해서 우리 딸들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장래 희망이 자꾸만 변해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꿈이 바뀌는데 어떻게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꿈은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말하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오늘은 이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와 개입을 하면 좋은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6세에서 8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 역할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이들은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성의 어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엄마, 그리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이런 여성들을 토대로 나에게 적합해 보이는 일을 장래 희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여아들은 교사, 간호사, 모델, 유튜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꿈꾸게 되고요. 나는 집을 짓는 건축 설계사가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성과는 무언가 거리가 있는 것들은 많이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아이가 꿈꾸는 그 장래 희망을 멋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이와 함께 아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성 역할이나 성에 의해서 고정화되고 한계짓지 않도록 좀 확장해주는 자극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우주박물관에 놀러 갔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놀러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하는 이 국회의원의 또 상당수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대통령도 여자인 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개입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세에서 13세 이 연령의 아이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사회적인 힘을 아이들이 진로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 보면은 친구 옷 뭐 입었는지 좀 보고요. 아이들 필통 뭔지, 핸드폰 친구 거 뭔지 이런 거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과 확장된 영역으로 아이들이 친구의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친구의 집은 우리 집과 비교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을 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직업에 더 많이 끌리게 되죠. 특히 그때 부모님께서 무슨 직업이 최고인 것 같더라, 너는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걸 권유하게 된다면 아이는 그 자극을 많이 더 크게 흡수하게 되는 시기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개입과 조언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아이가 지금 표현한 그 직업적인 야망을 긍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이가 어떤 진로를 꿈꾸는 데 있어서 너무 직업적인 지위나 힘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한계가 되지 않도록 개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의 의미가 변화되고 있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런 직업이 정말 최고더라, 엄마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너는 이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와 아빠의 직업적인 활동 또 사회적인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보람을 느끼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이렇게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왜 부모가 그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거나 혹은 중요하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이야기해줬던 그 포인트들을 이제 기준으로 자신의 일을 만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키워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세 이상의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에너지는 세상 바깥에서 나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 예민성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의 내부 요소에 대한 탐색도 깊어지게 됩니다. 나의 성격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흥미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지고 또 만들어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진로나 어떤 희망하는 직업 역시 나의 내부의 자원을 토대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부모는 어떤 또 조언과 개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아이가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이야기했을 때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싶구나. 엄마가 이해했어. 이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일단은 이해했어. 이 태도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지금 아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이에게 잘 맞을 수 있을지를 같이 탐색하고 점검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탐색을 한다라는 건 엄마의 어떤 의견을 막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가 그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와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 어른을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아이하고 특별히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친인척들 있잖아요. 그 어른들과 아이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멘토링을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의해야 할 부모로서의 행동은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 직업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거나 혹은 야 엄마가 지금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엄마 좋자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의 어떤 권위적인 일방적인 주장들은 절대로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도 사실 여전히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겪어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참 좋습니다. 엄마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고 이런 게 돌아보니까 아쉬운 것 같아. 이런 나의 진로에 대한 경험담을 아이와 아이의 눈높이에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입이고 또 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의 연령별로 이렇게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부모가 하면 좋을 개입과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오디오 클립과 그리고 포스트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